대단원 5 문학으로 만나는 삶과 역사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문학과 사회문화의 관계를 살펴본 후 훈민가라는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학과 사회문화의 관계입니다. 문학작품에는 창작 당시 사람들의 삶, 사회문화적 상황, 역사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사회문화적 상황과 역사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홍길동전이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문화적 상황과 역사적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에 등장하는 소재 혹은 인물의 대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품 속에서 왕이 등장하거나 판서가 등장하거나 하면 조선시대로구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혹은 전하 전쟁이 터졌습니다 라는 대사가 등장한다면 조선시대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피난을 가고 있다. 그 와중에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다 라고 한다면 이 사건은 전쟁 중에 벌어진 사건이구나. 그러니까 사회문화적 상황도 전쟁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재, 대사, 사건 등을 통해서 사회문화적 상황을 알 수 없다면 창작 배경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작품을 더 깊게 감상하기 위해선 사회문화적 상황과 역사적 상황을 파악하여 그것이 인물의 생각이나 행동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상황과 역사적 상황을 통해 작품의 주제나 의미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역사적 상황을 현재의 상황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훈민가라는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총 16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입니다. 우리는 16연을 다 보진 않을 거고요. 그 중에서 13번째 연과 16번째 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도 다 새었다. 여기서 새었다는 날이 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도 다 새었다. 아침이 되었다. 호미 메고 가자꾸나. 호미는요, 여러분은 못 봤을 것 같은데 농기구의 이름입니다. 그럼 농기구를 메고 가자스라, 가자꾸나, 함께 가자라고 청유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농기구 메고 함께 어딜 가재요. 어딜 가냐면요, 논으로 일하러 가겠죠. 근면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논, 시적 화자가 직접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내 논 다 메거든. 나의 논을 다 맨다면, 여기서 나는 농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논을 다 맨다면 너의 논도 메어주마. 여기선 청자가 등장했네요. 청자 또한 농부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논을 다 맨다면 너의 논도 메어줄게. 서로 돕는 정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상부상조라고 합니다. 서로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는 길에, 그러니까 일을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뽕을 따다 누에 먹여 보자스라. 보자꾸나, 뭐뭐 해보자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청유죠. 나 저기 맞춤법 틀렸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뽕을 왜 따냐면 뽕은 누에의 먹이에요. 그 누에라는 걸 기르는 건데 이 누에라는 걸 길러내면 뭐가 좋냐면 여기서 씨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나 근면하게 일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씨를 뽑기 위해 벌레한테 뽕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주자라는 뜻이니까 여기서도 근면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번째 수 훈민가에서는 농부가 등장을 해서 또 다른 농부에게 아침이 되었으니까 우리 일을 하러 가자. 내 일을 다 하면 너의 일도 도와줄게. 집으로 갈 때에는 뽕잎을 따다가 곤충한테 먹여서 천을 만드는 일도 열심히 하자. 라고 해서 서로 돕는 정신과 열심히 일하자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번째 연 볼게요. 16번째 연 보겠습니다. 이고 진 저 늙으니 짐 풀어 나를 주오. 이고 졌다는 게 이나는 머리에 짐을 지다는 거예요. 짐을 졌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짐이 너무 무거워서 머리 위에 보짐을 이렇게 올리고 손으로 이렇게 잡고 가는 걸 머리에 짐을 졌다. 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고 진 저 늙으니. 지다는 건 짐을 지다.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에 짐을 얹은 것뿐만 아니라 배낭도 이렇게 메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있는 거죠. 이고진 저 늙으니 그 짐 풀어 나를 주오. 화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나는 젊었거니 나는 젊었대요. 젊은이에요. 젊었으니까 돌이라 무거울까? 돌도 무겁지 않다. 늙기도 서러우라거든. 그러니까 늙기도 서러우실 텐데 짐을 조차 짐까지 지실까? 져야 할까? 그러니까 16번째 수에서는 젊은이가 짐을 지고 가는 늙은이를 보고 아유 노인 그 짐을 나한테 주세요. 저는 젊으니까 돌도 무겁지 않아요. 늙은 것도 서러운데 짐까지 지셔야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 확인은 같이 해봅시다. 13번째 수 화자의 직업 호미 메고 아침에 일하러 가자고 하니까 농부로 추정이 됩니다. 청자의 직업 역시 내 논 다 메거든 너의 논도 메어주마 했으니까 청자도 농부예요. 주제는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는 근면함과 서로 돕는 마음인 거 상부상조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16번째 수에서는 화자는 젊은이에요. 청자는 늙은이라고 씁시다. 젊은이가 늙은이한테 그 짐 제가 들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로사상 늙은이를 공경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장유유서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근면하고 성실하고 서로 돕고 어른을 잘 섬기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노래입니다.